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번 명절 연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여파로 가족들이 모이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가는 이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모르겠네요. 혹여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영상통화 한 통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 꼭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아, 퇴사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 생각으로만 그친 경우가 대다수겠죠? 여기 그 생각을 현실로 옮긴 이가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읽어드릴 책은 김민태 작가님의 솔직히 퇴사 후회하죠 입니다. 남들은 취업을 못해 난리인데 그 힘든 취업, 게다가 공기업을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니. 농담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변 눈치도 봐가며 할 말 못할 말 골라서 해야 하는데 공기업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백수가 되었다니 말이다. 여기 그런 괴짜가 있습니다. 김민태 씨, 33세. 그는 남들이 가기 힘들다는 꿈의 직장인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간 후 정확히 489일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합격한 건 아닙니다. 취준생 시절 남들은 취업 준비로 바쁠 때 무작정 무전여행, 유럽 자전거 여행 등으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겨우 취직해서 일한 곳은 스타트업. 그곳에서 열정 페이에 의지하며 힘든 삶을 이어갔죠. 이대로 밀린 카드 빚에 단칸방 생활과 함께 생계 위협에 직면한 저자는 공기업을 비롯해 여러 군데 지원서를 내며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중 공기업, 국민연금공단에 붙었습니다. 저자의 인생은 누가 봐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평탄한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저자는 평탄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감행했습니다. 왜 이런 길을 택했을까? 누가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 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은 그에게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책 솔직히 퇴사 후회하죠는 공기업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백수 김민태 씨가 퇴사 후 워킹 홀리데이를 거쳐 세계 여행 그리고 국토종단에 이르기까지 찐 백수로서의 삶을 살며 몸부림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보통 밀레니얼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책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길에서 벗어나 반대로 걸어가기를 선택한 용기의 기록이자 이 시대에 사는 젊음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책이 출간될 즈음 자발적 백수가 된 지 1379일 만에 다시 스타트업에 취업했습니다. 33세의 젊은 청년에 특별할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자발적 백수가 되어 인생을 헤쳐나아가는 밀레니얼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뜨거운 도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작가님의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작가님은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고 저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책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책의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솔직히 퇴사 후회하죠. 프롤로그. 퇴사 후회하죠. 퇴사 후회하죠. 라는 질문은 퇴사를 선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날 괴롭혀온 질문이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자니 내 선택을 부정하는 것 같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그럴싸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답을 내야 해? 라는 마음으로 한동안은 그 질문을 묻어둔 채 살았다. 하지만 여행의 끝을 향해 갈수록 유튜브 구독자들이 늘어날수록 그 질문이 또다시 날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제는 후회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아야 할 것만 같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을 땐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을까? 파트 1. 저지르는 순간 현실이 된다. 햇빛의 소리. 뜨거운 햇빛 때문일까? 오늘은 유독 페달 밟는 것이 힘들다. 길을 잘못 든 탓인지 몇 시간째 반복되는 풍경과 내리쬐는 햇빛에 정신은 몽롱하고 허벅지의 감각은 무디다.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쓰러져 있다는 걸 누군가 발견하기는 할까? 나는 왜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는 스페인 시골 길 위에서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 오직 나만 존재하는 듯한 고독의 끝에 다다르자 이내 두려움은 잦아들고 온몸의 미세한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거친 숨소리와 페달 소리 사이로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 처음 들어본 소리지만 알 수 있다. 아, 햇빛에도 소리가 있구나. 언제 그랬냐는 듯 허벅지의 고통이 사라지며 다리는 날아갈 듯 가볍고 온몸을 휘감는 희열감에 정신이 몽롱해진다. 어라? 이게 4점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김주임, 점심시간 끝났어요. 김주임. 네? 김주임 요새 많이 피곤한가 봐. 점심도 안 먹고 잠만 자네. 유럽으로 자전거 여행을 다녀온 지 4년. 난 여전히 그때 꿈을 꾸고 있었다. 여행 그 후 2014년 5월 자전거로 유라시아를 횡단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꿈을 가졌던 나는 그동안 출퇴근용으로 타던 자전거에 짐바지를 달고 스페인으로 날아갔다. 처음 계획대로 유라시아를 횡단하지는 못했지만 유럽 5개국을 60일 동안 2,500여 킬로미터를 달렸다. 모두의 응원이 걱정과 우려로 바뀌기까지는 딱 한 달이었다. 사실 애초에 그 정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을 거다. 그들은 단지 지친 일상 중에 종종 들려오는 나의 여행기를 통해 대리만족했을 뿐이었다. 여행하는 동안 받았던 관심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양 착각했던 나는 그저 취업 전선에서 한참 뒤처진 복학생일 뿐이었다.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사회는 나를 이해해 줄 만큼의 여유가 없는 듯했고 한창 바쁠 때인 친구들에게 호소하기에는 염치가 없었다. 남과 다른 길. 열정과 패기로 다니던 스타트업을 그만둔 지 어느새 5개월이 지났다.
말 그대로 열정과 패기만으로 일했기에 모아둔 돈은 없었고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다. 스타트업에 몸을 담으면서 돈은 모으지 못했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왠지 내 미래는 참 밝다고 생각했다. 내가 원하지 않던 평범한 회사 생활도 아니었고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스스로 뿌듯해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런 건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내가 원래 이토록 작은 존재였던 것인지 아니면 작은 방에 갇혀 있다 보니 작아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생각은 사치일 뿐이었다. 난 하루빨리 이 좁은 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포기당하다. 월세, 교통비, 밥값만 해도 매달 적자였다. 부모님 몰래 만든 신용카드 빚은 점점 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자니 이력서 쓸 시간이 부족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 궁금했다. 난 그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 것뿐인데 빚을 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이 분노가 어디를 향해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처음 취업 준비를 할 때만 해도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에 갈 것이라고 마음먹었지만 이제는 꿈이고 뭐고 그냥 안정적인 회사에서 밥 걱정 없이 맘 편히 살고 싶었다. 그렇게 내 꿈은 포기당했고 내 눈은 공기업을 쫓기 시작했다. 배부른 소리. 이제는 불합격 문자를 받아도 내가 이런 곳에 지원했었나?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처음엔 그렇게 쓰리던 마음도 더 이상 아무렇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류 합격을 하고도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합격한 줄 몰랐던 회사도 있었다. 너무 무뎌졌던 탓일까? 합격 문자를 받고도 환호성이 나오질 않았다. 드디어 백수 탈출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나도 평범한 회사원이 돼버렸다는 사실이 뭔가 씁쓸했다.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네가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보네 라는 핀잔만 돌아왔다. 이상했다. 분명 배가 고픈 건 확실한데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보이는 미래. 처음 공기업에 합격한 사실을 알렸을 때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다. 잘할 수 있겠냐고. 물론 그럴 거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알고 있었다. 잘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에어컨도 없는 5평짜리 방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나의 평범한 삶이 시작됐다. 간짜장.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은 나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돈 버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니까.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항상 아메리카노만 마셨고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간짜장 대신 그냥 짜장면을 먹었다. 하지만 취업 후에는 아메리카노 대신 그린티 프라푸치노에 샷까지 추가해 마시고 짜장면 대신 간짜장에 탕수육까지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영향은 꽤나 컸다. 게다가 오후 6시 1분에 나가면 엘리베이터를 놓칠 정도로 칼퇴근이 보장됐기에 퇴근 후 여가 시간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입사 전 나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찼던 나에게 무안할 정도로 단순하고 적응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난하고 무난했다. 텅 빈 지갑처럼. 금요일 오후 5시 59분. 컴퓨터 전원을 끄고 퇴근 준비를 했다. 주말을 맞아 술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남은 1분을 기다리는데 언뜻 모니터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일이 힘들었던 것도 안 좋은 일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날은 왠지 퇴근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괜스레 짠하게 느껴졌고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며 다가올 주말만을 기다리고 있겠지. 나는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더 이상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내 젊음이 소모되는 기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취업을 준비할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는데 이제는 미래가 뻔히 보인다는 게 나를 더 슬프게 했다. 결국 나는 약속에 늦어 술값을 내야 했고 밤새 술을 들이부었지만 공허해진 마음만은 채울 수가 없었다. 텅 비어버린 지갑처럼. 찢어진 청바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DJ DOC의 노래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무려 20여 년 전 노래 가사다. 하지만 여전히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기엔 눈치가 보이는 시대라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도 굳이 왜 불편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간헐적으로 켜면서 반바지는 왜 입지 못하는 건지, 이건 회사의 문제인 건지 의식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다. 나는 그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출근했고 민태 씨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어야 했지만 마음 안은 한결 가벼웠다. 워라벨. 회사가 싫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그동안 내 삶에서 마주했던 선택의 순간들에는 항상 돈이 우선순위이자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에 돈이 충족된 삶은 꽤 만족스러웠다. 퇴근 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충분했다. 소위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점에 가까운 회사인 셈이었다. 물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퇴근 후 헬스, 독서, 킥복싱, 가죽공예, 축구, 자전거 라이딩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겼다. 아니, 사실 즐겼다기보다는 즐기기 위해 노력했다가 맞다. 회사에서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을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채우고 싶었다. 내가 원하던 회사 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라도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퇴근 후 운동을 한다던가 독서를 한다는 마음은 집에 도착하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난 운동이나 독서가 아니라 그저 퇴근이 하고 싶었던 거다. 퇴근 후가 즐겁다 한들 하루의 절반인 회사에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내 인생도 절반만 즐거운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료한 회사 생활이 어느새 퇴근 후의 삶에도 조금씩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삶에서 일을 분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조금씩 회사와 멀어져 갔다.
한탄 배틀. 스타트업에 잠시 몸담았을 때에는 체력적, 금전적으로 훨씬 힘들었다. 외근도 잦은 데다가 무엇보다 처음 몇 달은 월급 자체가 없었고 그 이후로도 정말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회식이 길어지고 적당히 취기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신세 한탄 배틀이 시작됐다. 돈 걱정부터 자식 걱정, 회사 걱정 등 누가 더 걱정이 많고 힘든 처지에 있는지 한탄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다. 마치 누가 더 힘든지 겨루는 모습이었다. 그런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 있다 보면 나조차도 없던 걱정까지 생겨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런 모습에 물들기 싫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다. 정말로 본인의 신세가 한탄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겸손히 미덕이라 여겨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내 마음이 떠나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떠나지 못할 이유. 막상 퇴사에 대해 생각해보니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A4 용지에 퇴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적어봤지만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이유 외에는 없었다. 이 정도로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설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역으로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적어봤다.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세계 여행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언젠가 내가 죽을 때 못 먹은 밥보다는 못 이룬 꿈이 생각날 것 같다. 취업은 다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지 못할 이유는 늘어난다.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정리하니 생각이 조금은 명확해졌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언젠가 죽을 테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떠나지 못할 이유는 점점 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세계여행, 회사 생활을 시작하며 이제 나와는 거리가 먼 허망한 꿈이라 여겼는데 막상 글로 적힌 세계여행이라는 단어를 보니 더 이상 꿈이 아닌 것 같았다. 물론 결심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불안정한 삶을 감수하고도 떠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단순히 현재의 감정에 휘둘려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깊이 할수록 확신은 옅어졌고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다. 불행복. 계속되는 고민에 지쳐 생각을 멈춰버리고 현실로 돌아와 생활하다 보니 세계 여행의 꿈도 조금씩 잊혀갔다. 조금 무료하기는 했지만 그냥 수능하고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무렵 어느 과장님이 내가 근무하던 지사로 발령받아 오게 됐는데 나와는 마음이 잘 맞아 퇴근 후에 가끔 술자리를 갖곤 했다. 하루는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김에 그동안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과장님은 내 얘기를 끝까지 가만히 들으시곤 조심스레 말씀하셨다.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두가 너 같은 고민했을 거야. 내 사업도 해보고 싶고 여행도 떠나보고 싶고 근데 별 수 있나? 만족하고 살아야지. 왜요? 해보면 되잖아요. 무서워. 이 모든 걸 버리면 불행해질까봐. 씁쓸하지만 가장 적합한 표현이었다.
생각해보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회사 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항상 누가 더 힘든지 한탄하기 바빴지. 정작 회사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있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대체 나는 무엇이 두려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게 두려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닐까? 행복 도피.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야? 난 친구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정말로 여행이란 게 나에게 그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한 회사 생활에서 도피하고자 퇴사할 이유를 만들어낸 것인지, 며칠을 고민해봐도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도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건 답을 찾지 못했다기보다 답이 없는 것 같았다. 문득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이 현실 도피라면 여행은 현실이 아니라는 건가? 행복하기 위해 떠나는 게 왜 현실을 도피하는 게 되는 걸까? 현실과 행복은 별개여야만 하는 걸까?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 현실이란 단어는 참으로 부정적이다. 그제야 친구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됐다. 아니, 내 회사 생활이 도피였어. 행복 도피. 내 편. 퇴사를 결심했으니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것. 어렸을 적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하던 믿어주셨던 부모님이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몇 달 뒤면 서른인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여행을 떠난다는 건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냥 응원만 할 수는 없는 일임을 알기에 나로서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 내 전화를 드렸다.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느꼈던 것들, 내가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를 말씀드리자 엄마는 한참을 가만히 들으시고는 작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다. 민태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의 작은 한숨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한마디와 함께 그간 해온 고민들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쩌면 내가 걱정했던 건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갖지 못한 내 마음이었나 보다. 세상에 무조건적인 내 편이 존재한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세 번째 사직서. 오전 9시 출근과 동시에 부장님께 사직서를 내밀었다. 이미 나의 퇴사 소식은 우리 부서뿐 아니라 다른 지사에도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기에 부장님은 크게 놀라지 않으셨다. 부장님은 잠시 머뭇거리시고는 허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30년 근무하는 동안 사직서 받아보는 게 세 번째다. 첫 번째는 주식 투자, 두 번째는 사업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신입이 여행을 간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건 내가 처음이란다.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순간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부장님과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데 헛웃음이 나왔다. 그리고는 괜히 우쭐해졌다. 어쩌면 나도 정상은 아니겠다 싶었다.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 마지막 출근 날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간 회사 생활을 하며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왜 퇴사를 결심했는지,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아마 철없는 놈으로 비치기 싫어 괜스레 혼자 찔렸던 것 같다. 그런데 별 내용도 없는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이며 쪽지, 전화 등으로 진심이 담긴 응원을 보내주셨다. 난 그저 내가 행복하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인데 일면식조차 없는 이들에게 응원을 받으니 조금은 어리둥절했다. 난 알고 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으로 퇴사를 선택한 것처럼 그들도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회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겐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선택에 의문이 들 때면 일면식조차 없던 그들이 보내준 응원을 떠올리며 힘을 얻는다. 그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행복해질 거라 믿는다. 나도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기로 했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저지르는 순간 현실이 된다. 세계 여행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버킷리스트 상단에 적혀 있는 막연한 꿈, 딱 거기까지였다. 가끔씩 SNS를 통해 막연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여행기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은 더 크게 다가왔다. 어느새 조금씩 잊힌 그 꿈은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 있었고 한동안은 꺼내본 적이 없었다. 사실상 여행을 떠날 기회는 백수였을 때가 더 많았음에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을 하고 난 지금에서야 그 꿈이 다시금 말을 걸어왔다. 너 진짜 날 이대로 묻어둘 거야? 너무도 막연한 꿈이었기에 지레 겁을 먹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 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그래, 이제 한번 꺼내볼 때가 되긴 했지. 막상 그 꿈을 꺼내 펼쳐보니 내가 왜 이걸 여태 그냥 두었을까 싶었다. 이루기 어려운 꿈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 이제 나와는 거리가 먼 막연한 꿈이라 여겼는데 저지른 순간 현실이 됐다.